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리켜 흔히 3차원의 세계라 표현한다. 공간으로 이루어진 차원이 바로 정육면체의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만나게 되면 한 차원이 더 높아진 4차원의 세계라 부르게 된다. 그리고 5차원, 내 선택으로 형성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선택해 나갈 사건들의 모든 가능성이 모인 세계, 그것이 바로 가능성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5차원의 세계이다. 그리고 차원을 낮춰 마침내 0차원의 세계로 모인 전체라는 개념은 또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된다. 점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0차원의 세계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각 차원의 세계는 우리 영혼을 매개체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감정을 서로 공유하며 또 긴밀하게 서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카르마라 표현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개념이죠. 그리고 거대한 부를 이루어낸 극소수의 성공인이 이 카르마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전까지 설명했어요. 아마도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꽤 우리 현실과 밀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카르마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법칙을 적용하면 거대한 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가요? 서로 평등하게? 자, 이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아주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하는데, 자, 분명 우주는 각각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 원리를 적극 활용하는 이에겐 계속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우주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였어요. 하지만 우리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현실이라는 개념을 덧붙여서 풀어봐야 하기에 어쩌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을 끌어당기는데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영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물론 성공이라는 게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이기도 할 것이기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우주의 작동 원리는 분명 평등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부의 80%가 전체 인구의 20%에게 집중되는 현상. 이런 현상은 대체 왜 발생되는 걸까요? 우주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작동된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왜 부라는 것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까요? 우주라는 거대한 덩어리에서 이제는 세계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세계라고 하니 조금 모호한 표현 같은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 시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쟁 체제를 적용하여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또 벌써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는 이 말의 의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더 쉽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 고민했고 결국 이 한 문장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함을 당할 것인가? 편리함을 제공할 것인가? 이 질문 속에 바로 극소수 성공인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뇌는 자꾸만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땐 분명 깊은 호흡인 복식 호흡이 여러분의 기본 호흡이었어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호흡인 흉식 호흡으로 기본 호흡이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는 뇌에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자 작동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류의 감정은 분명 욕망의 감정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 시대엔 돈을 송금하려고 하면 대부분 은행에 직접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손에서 간편하게 송금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이제는 은행 어플을 각각 설치하지 않아도
토스라는 어플만 설치하면 누구나 또 간편하게 버튼 몇 번으로만 돈을 송금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편리해지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버린 스마트폰은 현 시대엔 없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되었고, 애플과 삼성은 그로 인해 막대한 부를 지금까지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의 정의를 이렇게 확정짓게 됐어요. 이거는 어쩌면 개인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돈은 욕망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의 의식 속에 탑재시키자마자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흐르는 이동 경로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욕망이다. 아마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돈의 흐름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돈은 욕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간의 욕망을 얻어낼 수 있는 이가 더 거대한 부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더 거대한 부를 이루어낸 이는 비로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수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라고 표현을 해요. 즉, 편리함을 당하는 사람은 기꺼이 내 주머니에 돈을 지불하며 그 편리함을 누리고자 또 생각회로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 선생님도 강조했죠. 부자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더 편리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을 적극 실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이를 부정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아주 편리함을 느꼈던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은 다시 2G 폴더폰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하루 중 절반을 핸드폰을 차단한 채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출근길에 사람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대부분 전부 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일상에 녹아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적극 소비해버리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차단해버린다는 생각은 대부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하지만 극소수의 성공인은 강조해요. 역행자 자청님, 그리고 몰입의 황농문 교수님도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편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역행할 수 있을 때 더 거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실제로 자청님은 황농문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아예 스마트폰 기기를 차단해버리는 기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욕망의 북카페에서는 휴대폰을 반납하고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죠. 분명한 가치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것들이 가리키는 건 그들 역시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극소수 성공인은 편리함을 제공받기보다 오히려 편리함을 제공하는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자, 그래야 보이겠죠. 내가 불편해 봐야지 그 불편함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불편함을 자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는 거겠죠. 불편함을 모른 채 편리함만 누리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불편한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을 지나쳐 버릴 테니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 우주의 작동 원리는 아주 평등하게 작동되게 돼요. 누군가 더 특별해서 따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가 한쪽으로 편향되는 이유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현 시대의 배경 때문이고, 대부분 편리함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그것을 깨부수고 직접 불편함에 뛰어들어 반대로 오히려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게 극소수의 성공인과 90%의 일반인이 가지는 관점의 차이이자 성공으로 가는 가장 첫 관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성공인이 어떻게 성공을 끌어당기는지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은 이후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자, 인간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비밀을 깨달은 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만약 두려움의 감정이라면 아직 무언가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감정은 결국 욕망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90%는 두려움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이 유발되는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는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의 인간관계, 커리어 등과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에 더 가깝다면
아직까지는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 여러분이 욕망의 감정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엔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 거예요. 자의식에 상처를 받기 때문인데 그러한 자의식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성공 스토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들은 되는데 왜 난 되지 못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순간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라는 감정은 곧 욕망의 감정으로 변화되어 나도 그들처럼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다짐하게 돼요. 그때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이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두근거림, 욕망의 감정, 드디어 무언가를 깨달았다라는 감정이라면 여러분이 도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한 발자국 발을 떼보세요.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일의 작은 성공 정도는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감정은 결국 욕망의 감정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욕망의 감정을 자극시킬 그 무언가가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간단한 욕망도 좋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잔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 바램도 좋고 맛집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싶다라는 욕망도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끌리는 그 욕망에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끌어당긴 그곳이 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욕망을 그렇게 끌어당기게 된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공을 끌어당기는 가장 첫 계단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